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니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나오고 안철수 후보도 대선 출마를 했는데 본선에서 범여권으로 한때 분류됐던 심상정 후보와 이제는 보수권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를 상정했을 때 본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죠. 단일화 얘기도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딱 부합하는 여론조사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심지심 2탄 5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가 대표 선수로 됐을 경우 홍준표,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본선에 5명이 출마를 하고 대선을 치렀을 때 가정하여 홍 후보가 34.0%, 이재명 후보가 28.2%. 차이가 나 보이지만 오차범위 아니에요. 안철수 6.7, 심상정 6.2, 거의 동률이죠. 김동연 3.0%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결과, 자 주자 바꿔보죠. 윤석열 후보 32.9%, 이재명 30.5%, 심상정 6.4, 안철수 6.1, 김동연 2.1. 그렇죠. 지역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 네. 두 가지 묻게요. 첫 번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불리할 건 없다. 국민의힘 주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불리하죠. 무리하다. 불리하죠.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이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작은 거인이에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먼저 홍준표 후보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프를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자,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는 약 한 6%가량 차이가 나죠. 6%포인트가량. 예. 이건 뭐냐? 홍준표 후보의 MZ세대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 2030 세대를 견인할 때는 이만큼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2030 표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수도 있는 2030 세대 표심을, 진보 중도 표심을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게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은 뭐다? 콜라 효과. 2030 세대 만 18세 이상 이 견인하는 효과가 큰 것이고 예. 윤석열, 이재명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그래프. 네, 자꾸 CG팀을 바쁘게 하죠. 근데 네.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가 홍준표, 이재명의 차이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 윤석열 후보의 보수 표심 또는 중도 보수 지지층을 누가 가져갔느냐?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6.1%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안 후보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전재수 의원도 부산이지만 부산 PK 지지층도 가져갔겠죠. 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되면 보수 성향이 있는 유권자층을 주로 가져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특히 이제 2030 경쟁력이 없을 때는 학생과 가정주부층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안 후보의 존재가 작은 거인이죠. 잠시 후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둘 중에 끝까지 누가 살아남을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단일화를 누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론조사마다 좀 결과가 다 달라요. 양자 대결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자, 이재명, 윤석열의 경우 36.5 대 36.6, 이재명, 홍준표의 경우 35.2 대 34.2. 그렇죠. 뭐 어떤 경우든 다 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또 윤석열 후보가 36.6이고 홍준표가 34.2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왜 보여드리느냐? 이번 대선이 말 그대로 프레임 전쟁이다. 그러니까 다자가상 대결이 될 때하고 양자가 될 때랑 상당히 다른 거죠. 양자가 되면 정말 치열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 윤석열의 차이 0.1%포인트. 머리카락 한 올 차이죠. 예. 이재명과 홍준표 1%포인트 차이. 깻잎 한 장 차이죠. 깻잎도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게 이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미어 터질 듯이 틈새가 없는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야. 이때
만약에 다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철수의 존재, 심상정의 존재. 근데 뭐 데이터 전문가로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2017년에도 보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막판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2017년에 좀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힘을 합하느냐, 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종로 지역구를 내준다, 그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합당을 한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그러니까 연대나 합당이나 협력을 어떻게 할지 여부, 예. 가능한지 여부.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후보는요, 국민의힘과의 그동안에 좀 관계가 석연치 않았던 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완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만큼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많은 변수 중에서 아주 큰 변수, 안철수 후보의 변수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경선 얘기로 돌아와서 천하람 변호사께 짧게 묻겠습니다. 네. 어제가 43점이 넘었어요. 43%가. 그러니까 오늘도 실시되고 내일 모레까지 실시되고 내일 모레는 또 동시에 일반 여론조사까지 하잖아요. 당원 최종 투표율, 이 경선 최종 투표율 네. 개인적으로 몇 %까지 갈 것이다 예상하십니까? 저는 65% 내외 정도는 가지 않을까. 65%면은 신기록이죠. 네. 59가 지금까지 최고 신기록이었으니까 49%가 네, 굉장히 높은 뭐 투표율이고요. 65%.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뭐 70%를 넘기면 탄수화물을 한 달 동안 끊겠다 뭐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를 넘겨서 이준석 대표가 그 약속을 진짜 지키는지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최종 몇 % 투표율이 될지도 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